성적은 좀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수능이랑 6월, 9월 모의고사 다 응시하지 않았어요. 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저번 1화 수시생 노트에 이어서 따끈따끈한 2, 3학번 아이들의 생기부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작년에 저희가 제작한 학종의 신 콘텐츠를 보고 3학년 생기부를 잘 마무리하여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신청한 학생이라서 저도 조금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당장 만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2, 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김세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에 3월달에 한양대 입학 예정인 따끈따끈한 새내기. 저 근데 우리 세윤 학생은 좀 특별한 이유로 수시생 노트를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유니브 클래스 학종의 신 컨텐츠를 보고 그리고 또 여러 윤여정 선생님께서 해주신 컨텐츠를 보면서 지방에서 혼자 준비를 한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받은 도움들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타적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윤 학생이 적어준 수시생 노트를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출신 고등학교는 경남 양산에 있는 서창고등학교. 저희 학교가 신설된 지 한 10년 정도 된 학교여가지고 그러니까 저 학교는 내신만 따러 가는 학교다라는 그게 되게 많고 이게 내신 따기 좀 쉬울 수 있는데,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갈 때의 맹점은 학교 분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기부를 잘 채울 수 있는 경험치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학종으로 붙었다니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진짜 본인의 역량으로 다 헤쳐나온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눈에 먼저 빡 들어오는 게 중2 말까지 엘리트 농구 선수였다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스카우트를 어떻게 보면 받아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말까지 김해에서 이제 엘리트 농구 선수를 했었어요. 공부를 시작한 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여가지고 중3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노베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3 때는 거의 중학교 과정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버거웠죠.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행한다는 건 아마 생각을 좀 많이 못했을 것 같거든요. 내신은 좀 어떻게 나왔어요? 전과목 기준으로 하면은 2.23이 나왔었습니다. 1학년 1학기는 2.38, 그죠? 1학년 2학기 2.38, 2학년 1학기 때 1.76,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2.19, 3학년 1학기는 2.38 이렇게 돼 있어서 총 내신은 2.21. 그래서 2점대 초반. 보통 이 내신의 보통의 생기부를 갖고 있으면 진짜 잘 가야지 홍익대? 건대도 좀 힘들거든요, 우리 문과에서. 이과 애들은 그보다 좀 더 잘 가긴 하지만 이걸로 한양대를 더군다나 최초합을 했으니까 와, 이거는 생기부가 진짜 궁금하다. 노베인 상황에서 내신을, 고등학교 내신을 잘 딴 노하우도 있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생기부를 채운 노하우도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내신 공부를 했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첫 번째가 아이, 일반적일 수는 있지만은 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공교육을 조금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결국은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기 때문에 항상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항상 가가지고 여쭤보고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됐었고 항상 선생님들께 이렇게 여쭤보러 가면은 교재가 어떤 교재가 깔려있는지 있는지, 그치? 네, 약간 슬쩍 슥 보고 이제 아 저거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따로 공부할 때는 그 교재를 사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이거 되게 영리한 팁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수능인데 수능 성적은 좀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수능이랑 6월, 9월 모의고사 다 응시하지 않았어요. 네? 진짜? 네. 아예 안 봤어요? 네, 아예 안 봤어요. 수능도 미응시? 네. 근데 수능을 안 봤다라는 거는 최저 없는 6학종을 쓰겠다라는 것이 원래 애초에 전략이었어요? 네. 언제부터? 6월, 7월? 고3을 들어가면서 사실 처음에는 뭐 고려대 학교 추천이나 막 되게 많잖아요. 학우부수형 전형이나.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도저히 제가 학교 활동이랑 내신이랑 이런 것들 다 겸비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교과 없이 가자. 내 학종으로 가되 왜냐면 체저 없는 교과를 써버리면은 사실 저는 연세대나 한양대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광운대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 이상이랑은 조금 괴리가 있어가지고 6학종으로 가되 6학종을 조금 라인을 붙여서 쓰자. 이제 서성한 중경희시라고 하는 그 라인을 붙여서 쓰자. 라고 제가 전략을 짰었고 이제 그 전략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수능을 안 본 친구를 지금 내가 만난 거야. 되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 거. 이거 진짜 되게 희귀템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그러한 전략을 했었던 거는 고3 6월, 7월 그쯤 됐을 때 세윤 학생은 내 생기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생기부 판단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저도 그치. 컨설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뭐 이렇게 강연도 참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저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하나
제가 뭔가 평가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평가라고 입학처에서 하는 했던 거 1학년 거를 뭔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때 되게 좋은 평가를 받기로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해석하기엔 좀 제한적이잖아요. 왜냐면 400명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뭔가 수만이에 합격한 분들이 되게 후기 같은 걸 많이 올리세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댓글로 이제 저 이런 거 희망하는 학생인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이런 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제가 해석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썼어요? 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그리고 경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한국외대 행정학과 이렇게 썼었고 한국외대 행정학과의 면접형, 서류형 둘 다? 둘 다 썼습니다. 성균관대는 끝까지 저에게 예비번호를 안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최초 합격했고 중앙대학교는 탐구형인재 전형 써서 1차 취업했었죠. 경희대는 예비 1번으로 제가 불합격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한국외대는 면접형은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고 서류형은 최초 합격했습니다. 이 모든 카드를 본인이 세윤 학생이 직접 다 전략을 짜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하고 쓴 거예요? 네, 관광학부를 쓰게 된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저도 나름 분석을 한다고 했지만은 사회과학 계열이 되게 내신 컷이 높은 거예요. 저는 항상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커트라인 50%를 기준으로 일반고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 되게 높고 한양대가 전공적 합성을 안 보고 계열적 합성을 인문과 자율로 나눠서 보고 인문 중에서는 상경을 조금 분리해서 보죠. 그래서 우수 지원풀이 모이는 학과가 있고 안 보이는 학과가 있다. 그래서 모이는 학과는 정책학과겠구나, 다이아몬드 행정학과겠구나.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양대에 꼭 가고 싶었기 때문에 참고한 거는 내신 컷을 낮다고 해가지고 내가 붙는다는 게 아니라 우수 지원풀이 모이는 학과와 안 보이는 학과를 내가 구분해보자. 그래서 안 모이는 학과로 생각한 게 관광? 그래서 관광학부랑 그 다음에 내년 올해부터 2024 입시에는 이제 통합해서 선발하는데 실내건축 디자인학과라고 인문 자율 나눠서 선발하는 게 있고요. 거기 인문 그리고 그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사학과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공적 합성, 관광이니까 관광에 관련돼서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세윤 학생 기준으로 한양대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평가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에 내가 부합해서 썼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쭉 세윤 학생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았어요. 이 학교에 이 학과를 써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컨설턴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가 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모두 다 지금 판단한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쓴 거거든요. 컨설턴트 해야 돼. 이런 친구들 많지 않으니까. 저도 제가 학교 생활할 때 제 별명이 컨설턴트였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윤 학생은 나름의 전략이 있어. 쭉 들었을 때 1학년 때 이랬지만 2학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나름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윤 학생이 생각한 나의 생기부 전략이나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거 있었죠? 네, 한양대에 맞추면은 다른 학교도 붙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양대학교가 주요적으로 보는 게 학업적인 역량이랑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인데 이제 4대 평가 요소라고 해서 창의적 사고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창의적 사고 역량 같은 경우에는 과목 간의 융합 그리고 학문 간의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까지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창의적 사고 역량이고 비판적 사고 역량은 뭔가 내가 문제 인식을 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탐구를 진행하고 뭔가 탐구의 그런 구체성을 원하는 게 비판적 사고 역량으로 저는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저는 학생 자치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었는데 막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면은 생기부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1학년 때 입학하면서 과연 스토리가 뭘까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국제적인 그런 분쟁에 도움이 되는 뭐 기자 그런 식으로 약간 특별한 진로를 잡는 게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학교 생활 자체가 스토리다. 그래서 결국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게 스토리 만드는 데 적합하다는 게 제가 1학년 때는 반장을 했었고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학생회장 했었고 전교 학생회장까지 했었고 제가 그 양산 지역 11개 고교 총학생회장까지 했었어가지고 자리로서 제가 합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친구들의 문제를 세심하게 발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과정이 하나의 스토리가 됐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이 포인트에 맞춰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생기부가 어딘지 한번. 제가 그 2학년 자율활동에서 전교 부학생회장으로 학생의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자 평가 4대 역량을 개발하고 서류 면접의 5대5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에 학생의 모집 설명회는 스스로 기획해서 개최하여 학생 자치의 새 지평을 이뤘다. 저도 부회장으로 이렇게 재임하기 전에 느꼈던 생각이 되게 학생회를 이렇게 신청하고 지원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뽑는 거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다. 일반 친구들을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뭔가 개혁하고 싶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조금 모티브에서 만들었었는데 그 4가지 역량이 뭐 부서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얘가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자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또 세분화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만들어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1부터 5점까지 매겨가지고 제가 체크해가면서 위에 확보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자 4대 역량을 개발하고 서류 면접의 5대5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끝난 걸 아쉬워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4대 역량을 너는 뭘 했냐, 이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읽다가 그 다음에 정규 학생회장이 돼서 한 얘기를 보고 이건 자수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쓰겠다 스스로 납득했거든요. 뒤에를 늘리고자 앞에를 줄였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네. 그래서 뒤에가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뒤에도 좀 설명드리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식이 학생회가 다 해먹는다. 근데 학생 자체의 주체가 학생회뿐만 아니라 반장도 될 수 있고 또 일반 학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포용적인 학생 자체를 만들고 싶어서 그 당시에 문제라고 여겨졌던 그런 독점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반장과 부반장이 이렇게 그 협의체가 돼 있는 게 정교 대의원회라고 이 이제 대의원회에다가 여러 분야 상임위를 설치하는 거죠. 국회처럼. 그걸 한 다음에 반장과 부반장들한테 이러한 상임위를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더 주고, 그래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뭐 학종 감사라는 거는 이제 학생회가 잘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게 반장과 부반장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게 뭔가 가장 큰 요인이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문제점들을 혁신해나가고 개혁해가는 그런 활동 자체가 생기부 활동이다. 모든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점이 보이거든. 그리고 그래야지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잖아. 맞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 이게 두 번째가 될 거예요. 3학년 때 언어 매체 하면은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는 언어의 본질에 관한 수업이 있었는데 뭔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언어라는 것을 법 자체도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뭔가 형태인데 뭔가 이걸 언어학적 관점에서 법학을 탐구하는 사례가 적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좀 사고를 확장해서 또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또 주어가 생략되고 되게 뭐 아니하지 아니한다 그런 것들이 가독성이 저해되는 거여가지고 일반인들이 법에 되게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법률 해석 시의 가독성이 저해되는 점에 또 의문을 가졌어요.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문을 해결하고서 또 책을 읽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의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거 해결해서 또 탐구를 하고, 대부분 제 생기부가 그런 구조에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달라질지언정 이런 과정 자체는 대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문과는 되게 잘 잡은 거야. 이과가 이렇게 잡았으면 솔직히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과와 달리 문과는 하나를 깊이 파는 것보다는 모든 과목을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윤 학생이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탐구한 것도 많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건 서술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생기부 서술이 따라주지 않으면 입사관들이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근데 생기부 서술도 되게 좋아. 그래서 그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학기 말이나 아니면은 그 기말고사 끝나면 애들은 대부분 노는 시기인데 저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맞아요. 중요한 시기야. 하나의 그 생활기록부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한다 이게 아니라 항상 뭔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랑 세특이랑 엮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종합해서 항상 그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방학 들어가는 그 전까지 아니면 방학 시기에 되게 조금 널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는 과목을 다 계획표에 적어 놓은 다음에 그 계획표를 그 과목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이름을 다 적어요. 그래서 연락처도 다 기입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먼저 탐구를 할 때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제가 갖다 드리면은 세특에 참고해 줄 수 있냐고. 제가 세특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드리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은 다 오케이 하세요. 안 되는 선생님이 유일하게 계셨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거의 정년퇴직 하신 선생님이었는데 매달리고 하니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윤이 학생처럼 학종의 명확한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실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여도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낮은 내신이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이제 시청한 후배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거를 생기부에다가 대입해보면은 훌륭한 생기부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합격한 생기부가 훌륭한 생기부다. 저는 이제 합격생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주위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다는 애들 치고 자기가 지원할 학교의 평가 기준이 뭔지로 보는 친구들이 9할이에요. 아이고, 9할 넘어요. 자기가 지원할 학교 대학을 추려보고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하나하나씩 정독해가면서 분석하는 게 그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 그게 훌륭한 생기부다.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생기부가 훌륭한 생기부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윤 학생처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끔은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명확한지는 합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약간 고민이 될 때 우리 유클이 계속 좋은 영상으로 이걸 답해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 뭔지 알아요, 혹시?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